스테이블 코인의 실제 승부는 사람들이 결제하고 송금하고 콘텐츠를 구매하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런 점에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 카카오페이와 연결된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힙니다. 만약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면 메신저, 간편 결제, 송금, 콘텐츠 구매까지 하나의 생활 플랫폼 안에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카카오뱅크 단독이라기보다는 카카오 생태계 전체를 봐야 한다 이런 의미군요. 네, 맞습니다. 코인 시장의 핫한 이슈를 전달하는 코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최근 카카오뱅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참여 구상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제도가 완성된 단계는 아니지만 벌써부터 누가 원화 기반 디지털 결제 주도권을 가져갈지 경쟁이 시작됐다는 분위기인데요. 오늘은 카카오뱅크가 왜 스테이블 코인 후보군으로 거론되는지 또 어떤 강점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더벨 최명용, 윤하겸입니다. 유 기자, 최근 카카오뱅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참여 구상을 공식화했습니다. 권태현 CFO가 발표했는데요. 카카오뱅크가 은행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뿐 아니라 보관, 결제 등 생태계 전반에서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발언을 단순 참여 선언 이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카카오가 원화 기반 디지털 결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겠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코인 발행이라는 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은 기축 통화라야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카카오가 한국은행하고의 그런 협업도 아니고 단독으로 카카오 자체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가능한 얘기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IT 플랫폼 기업 중에서는 네이버는 이제 카카오뱅크와 같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차별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청사진 같은 게 아직 나온 단계는 아니죠?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 청사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데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도 초기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제 주요 경영진을 필두로 스테이블코인 TF를 꾸리며 관련 사업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데요. 입법 논의 과정에서도 업계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제도 변화 흐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제화, 입법 이런 것과 같이 연계돼서 뭔가 청사진이 나올 것 같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법은 나오지 않았는데 시장에선 되게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가고 있습니까? 네, 아직 사실 국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제도 자체가 완전히 좀 정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누가 발행할 수 있는지, 또 준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외환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핵심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네. 핵심 쟁점이 뭔가요? 이제 은행권에서는 발행을 은행 위주로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또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에서는 발행도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좀 생태계가 확장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충돌이 있다 보니까 좀 입법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 서클 같은 경우에 보면 미국 국채를 준비 자산으로 담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국채는 단기채도 있고 초단기채도 있고 긴 그 장기채도 있고 아직 국내 국채는 그 초단기채는 아직 없고 또 초장기물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준비 자산 이런 것도 어떤 걸로 해야 될지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게 있나요? 네, 그 부분도 준비자산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어떻게 준비자산을 할지 자체도 지금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많이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아직 논의가 지연되는 주요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요 관련돼서는 한국은행 입장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국채에 대한 그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되는 일이어서 단순하게 카카오가 선언을 했다고 해서 통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이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민감하게 카카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 거죠?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자리 잡으면 금융의 중심이 계좌에서 지갑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특히 카카오처럼 이미 수천만 명의 플랫폼 이용자를 확보한 사업자는 단순 은행보다 훨씬 강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게 발행이라기보다는
결제, 네. 유통 이쪽으로 생각하면 카카오의 강점이 있긴 있겠네요. 네. 결국 시장에서 궁금한 것은 누가 먼저 발행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가장 많이 쓰이게 만드느냐 이 포인트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 자체보다 유통이 더 중요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은행이 코인을 찍는 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실제 승부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결제하고 또 송금하고 콘텐츠를 구매하느냐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카카오는 그런 쪽에서는 강점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카카오는 이제 카카오페이와 연결된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그러네요. 꼽힙니다. 만약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면 메신저, 간편 결제, 송금, 콘텐츠 구매까지 하나의 생활 플랫폼 안에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자주 쓰고 그걸로 송금하기도 하고 하는데 약간 그 외환 쪽으로 가면 약간 불편함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계가 된다 그러면 외환 송금도 굉장히 자유로워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강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카카오 단독이라기보다는 카카오 생태계 전체에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도 카카오뱅크를 단독 플레이어로 보기보다는 카카오 금융 계열사 전체 그림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카카오페이는 이미 QR 결제와 간편 결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카카오뱅크는 대규모 예금 기반과 금융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톡이라는 유통 플랫폼까지 연결됩니다. 네. 결국 카카오는 발행과 유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업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꽤 괜찮은 것 같고 네. 시너지도 있어 보이고 네. 뭔가 그림은 그려질 것 네. 같은데 이 발표 나온 다음에도 네. 카카오뱅크 주가는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오히려 네. 하락하는 네. 모습이었거든요. 네. 은행주도 많이 오른 거에 비하면 카카오뱅크도 별로 주가가 안 좋았고 네. 카카오도 카카오도 또 여전히 네. 그렇고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카카오는 이 발표가 있을 시점에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1분기 네.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주가는 여전히 42,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2021년 17만 원이랑 비교하고 지난해 9만 원, 8만 원과 비교해도 반토막이 난 수준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는 자회사 카카오페이의 그런 약진이 연결 기준으로 반영된 영향도 있고 또 카카오 그룹 자체가 핵심 사업으로 밀고 있는 AI와 카카오 본업에서는 사실 그렇다 할 실적이 안 나오고 있어서 네. 그런 현상들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신사업이 좀 카카오 그룹에게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가 한때 단순한 메신저였다가 네. 다음이라는 네. 그 검색 포털을 검색 엔진을 탑재를 해서 모바일로 한번 업그레이드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네. 업그레이드가 될지 네. 한번 지켜볼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스테이블 코인 얘기로 들어와서요. 결국 코인을 찍는 것보다 결제 유통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단계는 사고가 나느냐 네. 그 고객 정보라든가 네. 이런 금융 사고 이런 게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네. 이것 쪽에서는 카카오가 어떤 정도의 퀄리티, 어떤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실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도 핵심 경쟁력은 기술보다 신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네. 준비 자산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또 이상 거래를 얼마나 빨리 잡아낼 수 있는지, 규제기관 요구에 얼마나 즉각 대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네. 인터넷 은행 특성상 대부분 시스템이 디지털 기반으로 움직이다 보니 카카오뱅크의 모니터링 체계나 이상 거래 탐지 역량도 상대적으로 고도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죠. 카카오뱅크가 보안 사고 냈다는 소식은 네. 뭐 들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포인트 같은데요. 근데 카카오가 스테이블 코인을 이번에 도전을 하는데 네. 사실 카카오는 과거에 블록체인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번 했었거든요. 네. 근데 결과는 썩 좋지 않았죠. 네, 카카오는 국내 대기업 가운데서도 네.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든 곳입니다. 그렇죠. 클레이튼과 그라운드 X를 중심으로 자체 생태계를 구축했고 CBDC 실험이나 STO 협의체 참여 경험도 쌓아왔는데요. 한때는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디지털 자산 사업을 추진했던 곳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썩 좋지 않죠. 네. 클레이튼 코인 요새 어떻습니까? 네, 한때 카카오 코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기대감을 모았던 클레이튼은 사실상 현재 이름이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시장 침체, 이용자 감소, 또 테라루나 사태 등을 거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하락세에 돌아서자 클레이튼은 네이버 라인의 블록체인 핀시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두 체인이 통합되면서 이제 등장한 게 바로 카이아인데요. 네. 다만 카이아로 합쳐지고 난 후 카카오의 영향력은 사실상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카카오
카카오가 기존 그라운드 X가 보유했던 카이아를 해외 벤처 캐피탈에 매각했기 때문이죠. 카카오발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카이아와의 협업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업계에서도 실제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카이아 자체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과거에 연이 있었던 카카오와 협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업비트, 두나무하고도 카카오의 인연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카카오는 또 거래소 두나무와 인연도 깊습니다. 2012년 두나무 설립 이후 이듬해인 2013년 카카오 손자회사였던 K큐브 벤처스로부터 약 2억 원 규모의 초기 투자를 받았고요. 이후 2015년에는 카카오가 추가 투자에 나서면서 관계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실제로 두나무는 2016년 자사 주식거래 플랫폼 증권 플러스 이름을 카카오 증권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2017년에는 카카오 공동대표 출신인 이석우 전 대표가 두나무 대표로 부임하면서 양사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됐는데요. 다만 이후 카카오가 두나무 지분을 대부분 매각하면서 현재는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정도만 일부 지분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네. 이 두나무는 지금 아예 그냥 지금 카카오랑 손을 떼고 네이버하고 합병 얘기가 좀 또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흥미로운 건 이제 최근 아무래도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손을 잡았다는 점입니다. 규제 탓에 딜 진행이 늦어지곤 있지만 두나무는 카카오와 결별하고 네이버와 손을 잡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두나무는 보내고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사업을 다시 한번 키워보겠다 이런 전략 같네요. 네, 맞습니다. 과거 크립토 윈터를 거치면서 카카오가 가상자산 사업을 축소하고 거래소와의 협업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럼에도 최근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다시 한번 디지털 자산 시장 전면에 나서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카카오뱅크의 스테이블 코인 구상은 새로운 코인을 하나 만들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 코인 발행 경쟁이 아니라 앞으로 원화 기반 디지털 결제와 송금 그리고 그 안에서 쌓이는 거래 데이터를 누가 가져갈 거냐라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만약 제도가 열린다면 승부는 발행 자체보다도 누가 더 강한 유통망과 신뢰 인프라를 확보했느냐에서 갈릴 가능성이 큰데요. 그런 점에서 카카오뱅크는 은행이면서 동시에 거대한 플랫폼 생태계와 연결된 드문 사업자라는 점에서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 시장은 카카오뱅크가 코인을 어떻게 만들까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카카오가 가져올 미래 디지털 결제의 시장이 언제 열릴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스테이블 코인 도전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